근데 명패 작업이랑 그것 때문에 제가 밤새고 정말 웃긴 게 이때 저는 지원을 나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간 줄 알았더니 밤을 새고 다음날 또 나오래요. 그러니까 쫄 필요는 없지만 긴장감을 가지라는 말이 전 이해가 너무 안 갔어요. 저게 뭔 이상한 소리지? 아니, 쉽지 않네. 멍멍 소리지? 네. 뭐 자기소개 간단하게 먼저 해주세요. 네.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장동환이고요. 나이는 지금 20살 중반이고요. 일단 작년 7월에 입사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반년 좀 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쉬고 있거든요. 그랬는데 그래도 나름 계속 열심히 팀장 옆에서 배우고 있습니다. 이름 얘기했나? 이름 얘기했습니다. 그래. 이름 얘기하죠. 그래. 네, 뭐 오늘 뭐 하실 얘기가 좀 네. 있으신가요? 일단 뭐 어떤 오늘은-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? 이제 말 편하게 하세요 그냥. 알았어. 네. 어떤 쪽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? 저는 일단은 음. 좀 PCU라는 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떤 직업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처음에 준비하는 사람들도 정보가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대표님, 기획 뭐 팀장처럼 10년 하신 분들, 오래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좀 정말 신입으로서 리얼하고 좀 로우하게 한번 말해주고자 리얼 로우하게 이렇게 나와봤습니다. 동환이는 원래 PCO가 옛날부터 꿈이었던 거잖아. 그쵸. 그치? 원래 꿈이었고 나랑은 좀 다르지. 나는 그쵸. 사실 그 영상에서도 얘기하지만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그냥 재밌어서 했던 케이스고, 동환이는 이 꿈을 키웠고 그쵸. 정말 이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일을 이제 시작했던 거고. 그치? 저도 사실은 이거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관광경영학과에 들어가서 저도 PCO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은. 근데 어쨌든 그 전에 저도 팀장이랑 비슷하게 기획 업무를 좋아해서 대외 활동 같은 거를 다 기획팀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동안. 그래서 20살에 처음에 교육팀에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가 멘토링 하는 건데 저는 멘토링을 직접 하기보다는 그 멘토링 프로그램을 짜는 기획팀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기획팀을 하다가 관광경영학과에서 하면서 PCO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제 행사를 기획하는 팀을 들어가게 되고 그런 대활동을 하다가 꿈을 점점 키워나가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한 건 좀 흐름이었어요. 그러니까 정말 뭐 다른 업종에 있더라도 기획을 하고 행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빼놓을 수 없잖아요. 사람이 모이면은. 그렇지. 친구들끼리 모여도 뭐 하다못해 파자마 파티를 하더라도 기획을 하는 거고. 그렇지. 그렇죠. 근데 저는 그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하면서 난 점점 큰 기업이나 큰 대외 활동에서 행사를 했었다. 그리고 그 기획을 했고 실제 이렇게 했다. 그것도 뭐 학회장을 하면서 정점을 찍긴 했죠. MT를 짜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. 그리고 실제로 면접을 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학회장 할 때 어떤 기획을 해봤냐? 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제로. 왜냐면 그 과대 같은 거는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대는 하기가 어렵지가 않잖아요. 그 다 안 할라 하고. 근데 학회장은 쉽진 않죠. 학회장 경험이 있는 친구입니다. 파자마 파티 같은 거 그렇죠. 이런 거 짜는 것도 기획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나랑 비슷한 출발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나도 몰랐을 때 그 일 꾸미는 거 참 좋아했어.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스승의 날에 교수님 서프라이즈 하는 것도 다 그냥 아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하게 해보고 싶어서 막 일도 꾸미고 친구 생일 파티 같은 거, 그쵸. 막 그런 거를 하면서 희열을 느낀달까? 그런 게 좀 있어. 그렇게 시작했으면 스타트가 아주 다르지 않은 거. 그쵸. 맥락은 비슷한데 달라지게 된 게 관광을 배우면서 PCO라는 직업을 알고 나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. 공부 잘했나? 학점 높았습니다. 여러분 학점은 성실도예요. 중요해요. 아무리 안 본다 하더라도 중요해요. 왜냐면 공부를 참 못하게 생겼는데 반전 매력이죠. 공부를 잘했다고 하니까 좀 그게 반전 매력이죠. 네. 네.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PCO를 알게 됐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. 막 공항에서 장관들을 영접하고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또 그 안에 프로그램들을 내가 다 짜고 그럼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 사람들 움직이고. 지금 이 얘기할 때 사실 내가 시간만 있으면 편집에다가 그 모습, 우리가 생각하는 그 PCO의 모습 있잖아. 내가 그걸 넣어줄 수 있는데 내가 시간이 있으면 넣어줄게. 있으면 정장 딱 입고 맞아요. 인터컴 쓰고 막 이런 거잖아. 체크리스트 막 하면서 다니고 막 대본 하면서 막 콘솔에서 이제 막 지시 내리고 맞아. 들어가. 그치. 그렇게 해서 저는 PCO를 준비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저 스스로는. 근데
중요한 거는 흐름. 솔직히 처음부터 PCO라는 직업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. 아 근데 안타깝지. 그쵸. 그치. 그냥 솔직히 많이들 옆에서 만약에 대행사 아니냐라고 많이 하는데 내가 진짜 싫어하는 말이 저도- 대행사긴 한데. 근데 저희 대표님이 그 말씀하신 게 저는 너무 와닿았던 게 네. 어떤 대기업 행사를 하는데 제가 쫄아 있었거든요. 그 행사를 하는데 대기업이니까. 근데 딱 대표님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. 걔네가 못하고 우리가 해주는 거다. 그 회사 대표님? 아 그쵸. 그 회사 대표님 근데 그치 그게 참.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또 한 번 더 저는 그런 그때 가오가 PCO에 대한 이런 게 또 불타오르긴 했었거든요. 맞아. 네. 그럼 6개월 동안 어떻게 일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? 또 그냥 한번 알아보면 편하게 그냥 편하게 네. 하세요. 네. 편집점. 네. 뭐 신입사원분들이랑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. 들어와서 뭐 하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거 없고 해봤자 프린트 잘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정말 잘 녹아들게 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저희는 입찰 공고 그런 리스트 보면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실제로 행사를 투입된 건 저는 8월 달이었거든요. 그게 몇 개월 정도 됐을 때? 한 달 좀 넘었을 때죠. 제안서도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했어요. 다행히. 제가 들어갔을 때 딱 처음에 들어가는 거라서 기획회의부터 시작해서 아예 제안서를 다 쓰는 걸 했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. 저는 또 그때가 체육대회 행사여가지고 그게 진짜 재밌었나? 네, 규모가 일단 컸으니까 근데 그거 하면서 재밌었는데 사실 그거는 뭐 그리고 PCO를 꿈꾸시는 분들 행사는 사실 아니긴 해요.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PCO를 꿈꾼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장관들 오고 외국인 오고 이런 건데 나도 그게 궁금하니까 항상 네. 애들마다 물어보는데 그게 정통 PCO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그쵸. PCO 플러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이벤트 범주 안에 있는 뭐 축제나 체육대회나 뭐 BT에 관련된 행사를 다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서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. 근데 여기서 또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취준생 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PCO라는 회사는 다 국제 행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 본인의 약간 그건가? 그 시행착오? 저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어.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와보니까 네. 아니까. 저는 그냥 PCO랑 아니면 이벤트 회사로 나눠진 줄 알았었는데 PCO라는 이름을 달고 해도 이벤트 회사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 회사를 알아볼 때 PCO 마이스 업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 어떤 행사를 하는지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방금 팀장님 말씀에 정통 PCO가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사실 정통 PCO는 저는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.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해외도 많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회사가 자본주의니까 돈 벌려면은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정통 PCO는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 PCO를 하다가 광고주를 알게 되고 광고주랑 일을 하다 보면 그 광고주가 하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그치 하게 되지. 그게 만약에 회의나 이쪽 PCO 쪽 일이 아니더라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니까. 그렇죠. 그런 경우가 있지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6개월 이제 제가 들어서 막 안동에서 했던 행사도 하면서 근데 그때는 좀 규모가 컸어요. 나름 그래도 안동? 네.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진짜 외국인 분들도 만나고 투어 같은 것도 진행하진 않았지만 보고 많이 보면서 배우고 또 운이 좋았던 게 원래 신입 처음에 들어온다면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등록 파트에만 머무른다고 들었거든요. 웬만해서. 근데 저는 바로 무대에 상하수로 갔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등록은 무대가 뭘 하든 말든 그냥 밖에서 정말 등록 데스크에서 있는 건데 저는 정말 생생한 등록대 이제 무대 안에서 정말 연사들 관리하는 것도 하고 의자도 날랐다가 빼기도 하고 이런 것도 했는데 그래서 더 뭔가 정신은 없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내가 이런 것도 했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행사 같아요 그때. 맞아. 그러니까 그때 하는 일을 그 플로어 디렉터라고 얘기를 FD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죠. 그쵸 정말. 그래서 무전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딱 양복 입었는데 여기 무전기 한 쪽 차고 인터컴 한 쪽 딱 치고 사람들 하는 소리 안 들리고 양쪽 다 이렇게 꽂고 있으니까. 근데 양쪽에서 다 난리 나잖아요. 난리 나지. 여기서 대리님이 뭐라고 여기서 대표님이 욕하고 난리 나지. 왜 안 나가? 들어와. 맞아. 의자 제때 안 들어오면 욕 얻어먹고 오는. 왜 뛰어?
막 이런 거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첫 스타트를 무대 플로어 디렉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디 다른 팀 행사 지원을 나가더라도 항상 약간 무대 쪽에서 많이 하게 돼서 그거 근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PCO는 정말 다 잘해야 돼요. 내가 무대만 잘한다고 해서 등록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면 안 되는 이유가 좋은 얘기다. 등록이 만약에 제 동기가 한다고 하는데 동기가 만약에 저희는 신입이니까 동기가 만약에 다른 업무 때문에 잠깐 비우면 제가 그 자리를 채워줘야 돼요. 근데 그걸 몰라 내가. 그러면은 막말로 솔직히 진짜 막말로 얘기하면은 운영요원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끔 놀랄 때도 있어요. 저보다 경력이 더 높은 운영요원이 있어요. 그렇죠. 정말 등록에선 저보다 전문가예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사람들 볼 때 내가 짜쳐 보이면 안 되니까 쟤 뭐지? 그래서. 이러면 안 되니까.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이게 서당계가 뭐 3년이면 풍어를 운다처럼 어깨 너머로 많이 배우려고 해야 되고 적극적인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 흐름은 좀 알겠더라고요. 이제 제가 흐름은 알겠지만 아직 행사 들어가면 좀 어리버리하고. 근데 그거는 오래 걸리지. 그쵸. 그래서 실무도 많이 뛰어보고 싶었던 건데 그렇게 하다가 뭐 제가 기념식 행사 한번 했었거든요. 저희 사수분이랑 둘이 거의 메인 PM으로 해가지고. 기념식 어떤 기념식?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뭐 포상 그런 시상식인데 좋은 행사는. 어려울 게 없다고 시상식 얘기하는. 네, 시상식이요. 시상식. 어려울 게 없다고는 했지만 어려웠거든요. 사수가 그때 PM 맡았다고. 네, 맞습니다. 그 사수가 얼마나 됐었던 친구인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. 사수분께서는 지금 그때가 거의 2년차 되셨을 때고 2년차. 그래서 이제 주인 막 다시기 직전이었는데 저는 사실 사수분 정말 잘 만난 케이스였죠. 정말.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정말 배울 점도 많으셨고 옆에서 많이,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하잖아요. 약간 사수 좋은 게 선 지적 후 위로가 아니라 선 공감 후 지적. 그냥 저의 상을 먼저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. 이건 중요한 얘기다. 네. 그래서 이건 중요한 되고 얘기야. 싶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. 이게 무작정 제가 잘못했어. 왜 이렇게 했어? 물어보는 게 왜 이딴 식으로 했어가 아니라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어? 를 물어봐. 처음에 쫄았죠. 당연히 저도 이게 나를 혼내려고 하는 건가 했는데 그렇게 점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알게 되고 오히려 많이 깔면서 배워야 돼. 어쩔 수 없이 일을. 엄청 혼났거든요 저도. 그래서 기도 많이 죽긴 했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고. 그래서 깨지면서 배운다는 표현이 이제 경우가 원래 현장 나가면은 방송만 안 할 뿐이지 완전 생방송 라이브인 상황이니까 아무리 한 달, 두 달, 세 달 막 열심히 준비해도 거기서 뭐가 잘못되면 끝이죠 정말. 진짜 하죠.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.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 더 긴장해야 되고 오히려 그러니까 또 약간 좀 그렇죠. 원성 오하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12월달 행사 그래서 좀 마음 1월달 그 큰 행사 LG 행사는 좀 마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이분들은 나한테 시키는 게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시키시는 일이지. 맞지. 그러니까 난 당당하게 하면 되고 대신에 실수 안 하려고 긴장하면 되고 낙태이지 말고. 그러니까 쫄 필요는 없지만 긴장감을 가지라는 말이 전 이해가 너무 안 갔어요. 저게 뭔 이상한 소리지? 쉽지 않네. 멍멍 소리지? 쫄지는 마는데 긴장은 해라. 약간 강하게 막 이런 얘기 저지금.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. 기는 죽지 말되. 그치. 팀장님 항상 유튜브에서 말씀하는 건 자신감과 자만심 한 끗 차이라잖아요. 그렇지.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그것도 한 끗 차이다. 그쵸. 맞아.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6개월 동안 사실 많은 업무를 했다고는 할 수 있어요. 뭐 엑스배너 꽂는 것도 사실 뭐 아이배너도 몰라고. 그리고 명패를 여러분 300개를 발주를 넣어 보셨어요? 아마 여기 보는 사람 중에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. 그쵸. 그리고 갤럭시 워치를 1,2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 딱 해본 적도 있고. 그때 기분 좋았는데. 자기 돈 아니지만. 그런 것도 해보고 과자만 막 100만 원어치 막 이렇게 해보고. 그리고 또 팀장님 행사 때도 기억나네요. 그거 웰컴 키트 작업하는 거. 근데 명패 작업이랑 그것 때문에 제가 밤새고. 정말 웃긴 게 이때 저는 지원을 나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간 줄 알았더니 밤을 새고 다음날 또 나오래요. 이 친구는 저희 팀이 아니었는데 이 친구가 지원을 해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
여기 팀장한테 작업을 한 2주 쳐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죠. 그 지원에 그래도 몇 박 며칠 나왔죠. 그쵸. 저는 1박 2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짐 싸오라고 하셔가지고. 아니 짐은 항상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출장을 갈 수 있게 준비해요. 맞아요. 양복은 항상 두 벌 수 있는데 한 벌은 꼭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. 그쵸. 그게 이제 힘든 게 그게 간지예요. 진짜. 네, 그게 간지. 근데 양복 입을 때 뭔가 좀 갑옷 입는다고 하잖아요, 전사들. 아 그렇죠. 약간 그 느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옷 입고 그렇죠. 있다가 딱 갑옷 네. 입고. 사실 그래서 저는 해보고 싶은 업무 중 하나가 이제는 좀 투어도 팀장님하고 해봤었는데 좀 진짜 투어 제가 성남 때. 네. 근데 사실 그거는 정해진 코스도 있었고 그래도 해보긴 해본 거네. 그쵸. 근데 기획부터 해서 좀 진행을 한번 관광을 나왔다 보니까 좀 명소도 많이 알고 하니까 아 많이 알지. 저만의 그 코스들을 짜서 그치. 외국인들을 이렇게 막 데리고 나가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잖아. 아 블로그 많이 블로그도 열심히 운영하고 그러고 있는 친구입니다. 네.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해보고 싶은 업무는 수송도 제대로 업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그래서 좀 차근차근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. 많은 건 말은 영접 같은 건 아직 저는 할 짬이 아니고 근데 언젠간 저도 영접을 하게 되겠죠. 영접. 그래서 팀장님 그때 그 성남 때 딱 그 시장님 오셨을 때 그런 모습 앞에서 딱 아 생각나. 무전기로 갑자기 내가 찾아가지고 저 맞아요. 사람 따라 붙으라고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다고. 제가 그때 쇼파를 나르는데 갑자기 동아 나와봐 이러서 나왔더니 저 사람도 이상한 것들 쳐다봐 계속 주시하고 있어 이러고 했는데 정말 근데 약간 돌발 상황 아닌 상황이 발생은 됐잖아요. 맞아. 근데 그걸 만약에 제가 보좌관님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같이 막았었거든요. 아 진짜.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항상 긴장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. VIP 의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 메인 VIP가 행사장 입장하고 공식 행사한 다음에 전시를 로비에서 보는 네. 거였거든요. 근데 그 전시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 프레스, 그러니까 기자들이 쭉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거였어요. 근데 그때 조금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이제 그 섞여가지고 다니는 걸 보고 나서 제가 이 친구 불러다가 약간 이상하니까 붙어서 가까이 못 가게 하고 터치는 하지 말되 경계를 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게 있었어요. 근데 결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좀 많았잖아. 내 멘붕 왔었죠. 네. 터치는 하지 말고. 아, 그래 진담 엄청 뺐었지. 아 저한테 너 뭔데 막냐. 아 역시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고 싶었나 봐. 아 감사하죠. 네. 그때 우리 성룡이 또 바빴을 테니까. 아 정말 바빴어요 그때. 그치. 그때 행사장도 좁아가지고 계속 리턴 해야 되니까. 그치.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이제. 그건 네 알아서 해. 나 그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나는. 구독과 좋아요 하나 해주든가 평생 쓰게. 제가 마지막 해드릴게요.